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제가 이 김대우 소장 그리고 유석춘 교수와 이렇게 좀 개헌 얘기를 좀 셋이 해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식약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탄핵 때부터 계속 지켜본 사람과 탄핵 이후의 보수를 보는 사람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좀 있었는데, 저는 뭐 애초에 이 탄핵의 원천적인 목표가 내각제 개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저자들은 탄핵이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까지도 야합을 시켜서 내각제 개헌을 해야지만 탄핵이 완성되고, 그래야만 다시는 탄핵 무효기가 안 나오고 한마디로 사탄파들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 그 계획하에 지금 탄핵과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건 좀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탄핵을 개헌을 국민들이 내각제 개헌 안 좋아할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능하겠냐. 그렇지만은 조선이나 중앙일보 같이 4년 동안 국민을 속여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언론사들은 그까짓 거 뭐 내각제 개헌 찬양하는 기사 몇 개만 내보내면은 또 태극기 들고 내각제 만세할 거다. 특히 이제 조선과 중앙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충실한 사냥개를 키워놨잖아요. 보수 금붕어들을 몰고 다니는 윤석열 입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 하게 되면은 태극기 들었던 그 보수들도 가서 윤석열 앞에서 내각제 만세할 거 아니냐,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조선과 중앙도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국민들 속이기 쉬운지 정말 몰랐다. 너무 쉽다. 특히 보수들 그냥 여론조작 해가지고 좀 지지율만 올려주면은 다소 엎드려 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선이나 중앙을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다고 볼 겁니다. 내각제 개헌은. 탄핵도 그렇지만은 내각제 개헌도 미디어치 저기 혼자 떠들고 있는데 저기만 딱 끊어버리면은 뭐 이게 뭐가 막히겠냐.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언제라도 들고 나올 수 있는 탄핵 무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내각제 개헌이고, 당연히 내각제 개헌 때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를 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그 조건으로 석방을 시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기록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꽤 많이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들 지금 보수는 박형준 만세, 오세훈 만세, 뭐 이제 문재인 심판 끝났다 이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문재인과 이 김종인 사탄파 세력이 끊임없이 만나면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죠? 싸우는 거는 후보자끼리 싸우는 거고, 세력끼리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지금 개헌 조정을 하면서 국민들 개돼지들을 어떻게 속여넘길까, 그거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이번 재보선에서 박형준과 오세훈만 이기면은 문재인 심판하고 보수 정권이 올 거라는 또 유튜버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거 결과는. 이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이게 언제 때입니까, 이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낙연 여당 대표, 국회의장, 김종인 이때부터 내각제를 얘기했다니까요. 이미 이때 한 달 전에.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겠죠,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자들은 이미 내각제로 공동정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원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될 게 뭡니까? 국회가 원래 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국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왕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어디다가 쓰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계속 돈이 없다고 달라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제 야, 안 된다, 왕. 네가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우리한테 알리고 우리 허가가 있어야지 돈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문재인 세력과 이 사탄파 인민무력당이 싸우고 있다면요, 예산으로 들이받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인민무력당과 문재인 쪽은 단 한 번도 예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김종인 이자가 더 먼저 나가서 문재인 돈 펑펑 쓸 수 있도록 돈 좀 더 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도 원래 여당이 싸워서 가져와야 되는데, 야당이 야, 문재인 우리 대통령 돈 좀 더 쓰게 좀 드리자. 이래가지고 예산 가지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기 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원래 옛날에 야당이라 그러면은 여당이 추경 예산 편성한다 그러면은 슬라이딩 태클로 맞고 난리를 치거든요. 예산 가지고 안 싸운다는 얘기 뭡니까? 한통속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야가. 자, 우리 김종인이 재보선 앞둔 상황에서 김종인이가 처음으로 떠든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면은 여권 개헌을 시작할 것. 머릿속에는 온통 개헌밖에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서울시장만 이기면은 결국 문재인이 지금 좀 재고 있는데 결국 서울시장까지 이기면은 문재인이 개헌에 협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뭐 후보로만 볼 때는 서울시장에서 오세훈이 박영선 이기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이 오세훈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 태극기의 승리가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핵 세력, 내각제 세력의 승리예요. 오세훈의 승리는. 박형준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엄밀한 우리하고는. 그럼 이 자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개헌을 목매어 갔느냐. 자, 이게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우리 독자들한테 10월 24일이라는 것은 많이 알죠. JTBC가 태블릿 보도를 처음 했을 텐데 그날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10월 24일이에요. 이때는 어떤 정국이었냐면은 최순실 게이트, K재단, 미르재단 가지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2조 원, 3조 원 해먹었다 그냥. 그러니까 JTBC의 태블릿 보도로 폭발했지만은 폭발되기 전에도 조선과 중앙이 계속해서 음해 공작이 들어오고 있을 때였고 이때부터는 이제 탄핵이란 얘기들이 사실 여의도에선 돌기 시작했죠. 저는 이 2016년 4월 총선 전부터 탄핵을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총선 후에는 이제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 건재하고 박 대통령 세력이 패퇴했기 때문에 탄핵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총선 직후에. 근데 그때도 지금의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들은 어쨌든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 가서 아첨해서 돈 좀 받고 자리 하나 받으려고 그 당시도 박근혜 만세 부르고 있을 때입니다. 내 눈에는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탄핵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수파리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돈과 자리 받으려고 난리칠 때였는데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줬던 사람이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예요. 보수에서 유일하게 박 대통령 이러다 탄핵당한다. 제 문제의식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정광훈 목사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주 만나서 다만 이제 탄핵의 위험성은 둘 다 공감하고 있었지만은 전 목사는 박 대통령이 김무성, 유승민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정반대로 이건 뭐 끌어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유승민은 애초에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대통령이 끌어안는다 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만 보면은 탄핵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치는 대신에 강력한 호위무사체로 가가지고 옥새작전을 펴야 된다. 저는 그 방법론이 있어서 탄핵이 벌어지자마자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 10월 24일 때는 이제 이러다가 탄핵 당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고 이 친박 무리들이 조원진 포함한 이 친박 무리들도 내각제를 친박 세력도 예를 들면 홍문종 대표 같은 경우도 내각제주의자 아닙니까? 이원 집정제. 그래서 반기문을 대통령 뭐 박근혜 총리 이런 판 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친박 무리들이 박 대통령을 협박을 해서 지금 타이밍에 개헌 카드 안 던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돼서 깜짝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패착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너무 속이 보였고, 그리고 속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그런 거를 익숙하지 않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방법 안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박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고 개헌 카드를 던졌다면은 이거는 사기를 쳤어야 돼요.
내각제 개헌 들어간다고 사기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박 대통령의 이 개헌 관련 이 연설 전문인데 주구장창 개헌은 떠들어요. 개헌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전체 문인데 개헌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하도 개헌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 국민들 내에서는 개헌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이 당시 이해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를 좀 더 보완하자는 게 국민 다수의 개헌안이지 내각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 필요하다 쭉 가는데 내각제 얘기를 하지 않고 5년 단임제를 좀 더 바꿔야 될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했는데 이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는 황장수가 이걸로 박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음해 비하했던 걸로 알고 저는 이 방법이 이게 안 먹힐 것 같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각제 개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은 민주화 실현 적합했지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4년 중임제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내각제가 아닌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문장 하나도 지금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뭐 분권이 필요하다 뭐 아니면 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사실은 박 대통령이 이때 쓴 전술은 개헌안을 딱 던져서 내각제들이 물어도 어차피 국민들은 내각제를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판 없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이 전략이 읽혔죠. 당연히 읽혔죠. 만약에 여기서 개헌으로 승부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각제로 가자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각제를 물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국민힘 가지고 엎어치게 해버리는 그 정도 전략이 갔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전략이 들어왔다가 딱 사탄파들한테 읽혀서 야 이 박 대통령 이거는 죽었다 깨도 내각제 안 하겠네. 그래서 이날 바로 JTBC는 태블릿 조작 보도를 터뜨립니다. 그걸로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당할 위험에 마지막까지도 내각제 개헌을 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암시도 암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내각제가 안 된다는 걸 한국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부친이 20화국 때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내각제 때 나라가 망하는 거를 보고 집권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내각제 붕괴를 명분으로 집권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어져 온 정권 아닙니까 따지면은. 자기 정치 가문 박정희라는 정치 가문의 집권 명분이에요. 내각제 반대는. 이분이 내각제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이거 3월 25일 이거 3일 전인데 이거 자 국회의장 누가 뽑습니까 이거? 문재인이가 뽑아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장을 문재인이가 뽑아요. 이제 이거 국회의장 되자마자 계속 개헌 외치는데 또 개헌 외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선거가 뭐 관심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쪽은. 그리고 선거 제도로 바꿉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왜 연동형 비례제로 바꿔야 되느냐 내각제 하려면은 내각제는 다당제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친문 좌익 종북 세력은 더 많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연립정권 집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아마 100%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100% 연동제로 바꿔가지고 10개 정당이 10%씩 득표하면은 딱 10%씩 가져가는 이것까지 지금 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친문 세력들이요. 그리고 야 요즘 LH 가지고 욕먹으니까 개헌하는 김에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요거까지 집어넣습니다 이제. 요걸로 이제 이 공산화까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제하고 연동형제는 정치인들을 꼬시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을 꼬시는 이제 작업일 뿐이고 실제 문재인 쪽이 추구하는 거는 이런 공산주의 헌법, 연방제 이런 거 막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